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1.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침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주고 구강의 마찰을 완화시켜주는 등 입안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침샘이 위치한 귀 밑부분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침샘 종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길채 선생님 모시고 침샘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침샘에 관해서 침샘은 그 역할에 대해서 뭔가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침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침샘의 주된 역할은 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을 마르지 않도록 해서 건조함으로 인한 손상이나 불편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음식과 골고루 섞여서 잘 삼켜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포함된 알파 아밀라제라는 요소는 녹말의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라이소자임이나 면역 글로불린과 같은 항균 물질들은 충치 예방과 같은 구강 위생이나 인체 면역 방어 기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위치가 있더라고요. 침샘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샘은 일단 네. 주침샘과 부침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큰 주침샘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귀 밑에 있는 귀밑샘, 그리고 턱 밑에 있는 턱밑샘, 그리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이 있고, 부침샘 같은 경우는 1에서 5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침샘으로서 입안과 목 안쪽에 여러 부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침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잘한 침샘들도 존재를 하는군요. 그러면 이런 침샘에 종양이 생기게 되는 거는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침샘 종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방사선 조사, 그리고 니켈이나 고무, 성면과 같은 산업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침샘 종양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침샘 종양이 만약에 생기면 여기 귀 밑이나 아니면 턱 밑에 멍울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만져지는 것 같은데 혹시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침샘 종양의 주된 증상은 네.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혹이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으로 인한 현상으로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밑샘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네. 얼굴신경 얼굴신경 손상에 의한 얼굴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혀밑샘이나 턱밑샘의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혀 감각 이상이나 혀운동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샘 종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침샘 종양의 진단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새침 흡입 검사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비수술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침샘 종양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직경이 가는 주사침을 종양 내에 찔러 넣어서 종양 내부의 세포를 흡입한 후에 유리판에 도말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침샘 종양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샘에 종양이 생기게 됐을 때 암도 이제 몇 기 이렇게 종류가 있듯이 그 등급이랑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차이점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거나 수술적으로 제거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성 종양 중에서 다형성 선종이라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10년 이상 방치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정도에서 악성화가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발견될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흡연하고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와르틴 종양과 같은 경우에는 악성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수술적 치료보다는
금연을 권유드리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암으로 세분하게 되고 저위험도 암에 대해서는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과 혹시라도 목 부위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림프절 수술까지도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중위험도와 고위험도 암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이제 전래동화에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부리 영감의 그 혹이 침샘종양은 아니었을까 싶은데 혹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귀 네. 밑샘에 생긴 종양일 가능성이 많고 떠올려 보면은 항상 혹부리 영감님은 한 손에 곰방대를 담뱃대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흡연을 통해서 생긴 와르틴시 종양이라는 혹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흡연을 함과 동시에 크기도 커져가지고 혹부리 영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양이 그렇게까지 커질 수도 있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침샘 종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건전지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침샘 종양은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3에서 6% 정도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지만 발견될 당시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50% 이상에서 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귀 밑이나 턱 밑에 혹은 입안에 혹이 만져질 경우에 있어서는 미루지 마시고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부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임길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 어디에나 종양이 생길 수 있듯이 침샘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문 암이지만 조금만 늦어도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인데요. 늦기 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